자, 안녕하세요. 지텔프 유정 강사고요. 이번에 새로 출간한 교재로 수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일단 간단하게 지텔프 문법 출제 범위를 설명드리면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 교재에 대한 특징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텔프는 총 26문항 중에 이 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목차에 넣어드린 것과 같겠지만 일단 가정법, 요구제한 명령 주장, 당위성의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연결어, 시제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뭐야 그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지만 기본 품사가 빠져있죠. 기본 명사라든지 기본 형용사라든지 기본 부사.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기본 품사들이 엄청나게 암기할 게 많은데 그런 기본 품사가 다 빠져 있으니까 사실 지텔프는 요 몇 가지 안 되는 범위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지텔프 문법은 거의 대부분 90점을 넘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총 26문항 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개수도 보통은 정해져 있는데 뭐 항상 이렇게 똑같진 않더라도 가정법은 한 6문항, 요구제한 명령 주장 동사나 당위성의 형용사 한 2~3문항,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5문항에서 6문항, 형용사절에서부터 등위 접속사까지 연결을 합쳐서 한 4개 문항, 그다음에 시제 6개, 조동사 2개 정도의 문항으로 나가는데 자, 이 어떤 챕터에서 몇 개 문항이 나간다는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 문제의 개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넣어드린 어렵지 않은 암기사항들, 그런데 암기는 어떤 암기를 하든지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면 이 개수들을 막 머리 아프게 외워서 문제 풀 때 쥐어 짜낼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충분히 90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들 하시니까 제가 이 26문항 중에 지텔프 문법의 범위를 보여드리면서 한 몇 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돼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새로 개정된 올인원 문법 교재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텔프 출제 범위에 있는 챕터들을 제가 문법 유형과 해석 유형으로 나눠드렸어요. 자, 이렇게 문법 유형과 해석 유형으로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실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 그 푸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법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인데 해석으로 풀던가 아니면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단순 암기만으로 대입해서 정답을 고른다든지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잘못되면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지겠죠. 자, 이 문법 유형에 속해 있는 챕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에 문법 유형에 있는 챕터들은 우선적으로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 있는 힌트만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텔프는 보통 한 문제에 3~4문장, 뭐 많으면 5문장까지 있는데 그 문장의 개수가 아무리 많던지 길던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만 확실하게 그 안에서 힌트를 찾으면 되고 이 해석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만으로는 정답을 고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빈칸이 속해 있지 않은 문장도 해석해서 이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계속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서만 힌트를 찾아 그럼 당연히 정답을 못 고르지. 그 다음에 단지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서만 이 빈칸의 위치에 따른 문법적인 힌트만 찾아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다른 문장을 해석해서 다른 문장의 힌트를 가져와서 정답을 골라?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게 할 수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문법 유형이랑 해석 유형으로 나눠 드렸는데 자, 이 안에 어떤 챕터가 있는지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챕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지텔프 문법 출제 범위랑 동일해요. 일단 가정법과 요구제한 명령 주장 동사 당위성의 형용사는 해석 유형이 없죠. 그러니까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만 힌트 찾아서 정답 고르면 된다는 소리고 자, 투부정사 동명사는 문법 유형에도 있고 해석 유형에도 있는데 이 투부정사 동명사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 중에 딱 2종류만 해석으로 풀기 때문에 이 2종류가 아닌 문제들은 문법으로 즉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만 보면서 정답을 고르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뭉뚱그려서 수업을 했을 때는 수업하면서 계속 요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2종류는 제가 해석 유형으로 따로 빼드렸어요. 훨씬 이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문법 유형에 해석 유형에 나오는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도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 풀 때 훨씬 정확하고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아예 해석으로 풀지 않아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폭나듯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 무시하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괜히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문법으로만 푸는 유형이라는 걸 알면 간단한 암기사항들 암기하고 오답 소거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형용사절의 접속사도 다 점수 낼 수 있고. 자, 연결어는 일단 문법으로 오답을 소거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남은 선택지끼리는 해석으로 정답을 고르기 때문에 이제 성적표를 제가 보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성적표를 가져와서 성적표를 보면 보통 이 연결어 부분에서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암기한 상으로 정답을 간단하게 고르는 유형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달에는 시험을 보고 시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그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 안에 있는 힌트만으로는 정답을 고르지 않고 다른 문장까지 해석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시제 문제로 나갔을 때는 이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문법이 없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무조건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인 거야. 그래서 이 각 챕터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문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단시간에 낼 수 있고, 이제 내가 좀 기초가 약해. 근데 뭐 기초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면 기초반부터 들으셔야 되고, 내가 좀 기본기가 부족해는 이제 단어가 좀 부족하고, 자, 그런 상태야.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없어. 이럴 땐 요 문법 유형에 있는 챕터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사실 점수는 한 80점에서 85점 사이는 나와요. 운 좋으면 88점도 나올 수 있지. 자, 그런데 나는 확실하게 고득점이 필요하던지 난 LC가 약하니까 최대한 문법에서는 거의 100점을 목표로 점수를 내야 돼. 그러면 요 해석 유형에 있는 챕터까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법 유형하고 해석 유형을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이제 본인의 필요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